이 web.xml은요, 사실 이 chapter underbar 11 그리고 2.5라는 버전을 가지고 있는 이 웹 프로그램의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ML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네임은 그냥 이 web.xml을 지칭하는 하나의 그냥 설명인 거고요. 그냥 이름이자 설명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웰컴 파일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웰컴 파일 리스트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웹 프로그램의 기본 경로, 즉 이 웹 컨텐트 경로로 누군가 요청을 하면은 이 web.xml이 이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에 들어있는 파일을 찾습니다. 이 파일을 찾아서요. 실제 이 파일들이 있으면은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 경로로 왔을 때 내가 뿌려줄 파일을 HTML이나 또는 뭐 JSP 같은 그런 뷰단에서 활용되는 파일 리스트를 적어놓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메인 페이지를 뿌려주는 그런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서블릿 정보를 써 넣어줍니다. 이 web.xml에 서블릿에 관한 내용을 써주고요. 그리고 요청에 관한 내용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hello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 hello라는 요청을 처리할 객체가 처리할 서블릿이 바로 hello 서블릿이죠. 이 web.xml이 이 hello라는 경로도 탐지를 하고요. 이 hello 서블릿이라는 객체의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의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매핑만 시켜주면 되죠. 즉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그것을 여기서 밑에서 태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서블릿을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서블릿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 안에서 태그를 또 쓸 건데 여기는 총 4개가 들어가거든요. description이라는 게 있어요. description. 이 안에는요, 개발자가 이 서블릿의 이 서블릿에 대한 설명을 적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description이라는 태그는. 그죠? 그냥 여기서는 이 서블릿에 대해서 설명을 적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display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 디스크립션과 거의 별반 차이 없는 건데요. 그냥 개발자가 이 서블릿 별명을 적어 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거인 서블릿 네임과 여기에는 이 진짜 서블릿의 이름, 클래스 이름인 헬로 서블릿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헬로 서블릿.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블릿. 아이고, 다들 계속 내네요.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의 경로를 여기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요.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이름만 적는 게 아니고 서블릿 헬로 서블릿이라는 전체 경로를 써줘야 되는데, 즉 패키지까지 합해서 경로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의 경로는 소스 밑에, 이게 자바 리소스의 기본 경로죠. 소스 밑에 서블릿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명 그리고 점 쓰죠. 이런 식으로 폴더처럼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슬러시나 뭐 역슬러시 쓰는 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슬러시나 역슬러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을 써야 돼요. 왜냐면 클래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서블릿을 하나 정의를 했죠. 여기서 스펠링 틀렸네요. description. 네. description. 네. display name, 서블릿 name, 서블릿 클래스. 요 4개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바꿔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오류가 없어질 겁니다. description. 왜 오류가 없어지죠? 자,
서블릿, 이것도 제가 틀렸네요. 서블릿도 제가 또 오타를 냈습니다. 항상 저는 이 L과 E를 잘 바꿔서 쓰더라고요. 자, 그럼 오류가 없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 서블릿이라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요 4개고요. 그러면은 이 서블릿, 저희가 만들었던 요 헬로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을 web.xml, 즉 중간 전달자에게 정보를 다 공개를 했죠. 그러면 web.xml은 이 서블릿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URL을 받는 URL 요청 매핑이 존재하는 그런 태그도 필요한데요. 여기서 서블릿 바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블릿 바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써줘야 될게요. 서블릿 네임 그리고 URL 패턴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태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URL 패턴부터 먼저 볼게요. URL 패턴에 넣어주는 값은 경로, 즉 요청 경로입니다. 우리가 요 헬로라는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헬로라는 요청이 여기서 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web.xml이 이 헬로라는 요청을 처리할 객체를 이 서블릿 네임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서블릿 네임, 이 위에 있는 서블릿 네임을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적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블릿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서블릿을 등록해 놓는 공간이고, 이 서블릿 매핑이라는 건요, 요청과 그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 이름을 적어 놓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로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만든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서블릿이 실제 그 요청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서블릿 매핑이 있고요. 서블릿이 있습니다. 자, 서블릿 매핑은 요청 정보와 그 요청을 처리할 객체를 적어 놓는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서블릿이라는 태그는 해당 서블릿, 즉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는 공간이에요. 이 두 개는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생략해도 실제로 에러를 발생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서블릿 네임, 여기서 쓸 서블릿 네임이니까 이거를 똑같이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처리할 클래스 경로도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또 틀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오늘 많이 내네요. 헬로 서블릿, 서블릿.헬로 서블릿. 예. 오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쳐드려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치실 텐데 제가 이미 오타를 많이 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구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요청을 처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버를 다시 껐다 켜줘야 돼요. 여기서 HTML 같은 파일을 추가했다고 하면 굳이 서버를 껐다 킬 필요 없는데요. 이 서블릿에 들어있는 이 클래스를 톰캣이 업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를 껐다 다시 켜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 다시 이 hello.html에서 run as, run on the server 해서 피니시를 하시면 돼요. 목이 타네요. 자, 그럼 서버가 다시 실행됐죠? 여기에 제가 장동혁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장동혁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HTML이 반환이 됐어요. 자, 요청 잘 갔습니다. 헬로라는 경로에 요청 정보로 name이라는 변수에 장동혁이라는 값을 담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걸 감지하는 곳이 이 web.xml이죠. 사실 그걸 감지하는 것은 톰캣이에요. 톰캣이 이 web.xml이라는 문서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web.xml에서 이 헬로라는 경로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처리할 객체의 이름을 여기 적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객체의 정보는 이 서블릿이라는 태그 안에 써져 있습니다. 이 헬로 서블릿, 그러니까 여기서 1로 오겠죠. 그리고 실제 처리하는 객체는 풀 경로가 적혀진 이 서블릿.hello 서블릿이라는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애가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참조를 해서 톰캣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객체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헬로 서블릿이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때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누가 실행하냐고요? 우리는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죠. 그렇죠?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은 톰캣이에요. 그러니까 톰캣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참조해서 이 헬로 서블릿의 객체를 만들고요. 톰킷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서비스라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자바를 배울 때 라이브러리는 썼어도 프레임워크는 안 썼어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지만, 자, 라이브러리는요,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그렇죠?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즉 모듈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그게 뭐 JR 라이브러리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개발자가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프레임워크는요, 그 프레임워크가 강제하는 대로 저희가 코딩을 해놓으면, 즉 서비스라는 객체 안에 우리가 필요한 로직을 써놓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프레임워크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가 개발자한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차피 할 거니까 네가 요것 좀 미리 만들어줘. 그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일련의 코드들을,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인데, 반대죠. 사실 라이브러리는 개발자가 가져다가 쓰는 거고,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가 원하는 대로 개발자가 코딩을 해주는 거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서블릿이 이 서비스라는 객체에 대해서 일을 처리를 할 건데, 저희가 넣어준 name이라는 값에 들어간 장동혁이 이 스트링 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리스폰스 객체, 즉 응답 객체를 통해서 set content type해서 우리가 반환할 데이터들의 정보를 적어주고요. 정보라기보다는 설정 값이죠. 이제 확장자 및 인코딩 형식,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HTML을 만들어서 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이 데이터를 받겠죠.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뿌려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크롬에서 오른쪽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할게요. 그럼 페이지 소스가 이게 다예요. HTML 파일이라고 했는데 HTML 태그도 없고, 이런 HTML 태그도 없고, 뭐 바디 태그도 없고, 뭐 헤드 태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브라우저는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런 태그들이 없어도 이 데이터를 HTML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 잘 뿌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장동혁 말고 뭐 다른 거 써볼게요. 플린이라고 써볼까요? 전송을 하게 되면 그때 새롭게 서블릿이 새롭게 이제 HTML을 그려서 저희한테 전송을 해주는 거죠. 자, 요 흐름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흐름만 잘 깨달으시면요,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밍 반절 이상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잘 깨닫기 위해서 제가 오늘 했던 강의를 한 번 이상은 수강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뒷부분에 할 예제들은요, 사실 예제를 따라하시면 물론 실력은 느시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 이 웹 프로젝트의 개념인 거죠. 그쵸? 웹 XML이 하는 일이 뭔지, 이 서블릿이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이 HTML이 하는 일이 뭔지, 톰캣이 하는 일이 뭔지 다 꿰뚫고 계시면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도 웹 프로그램을 뽑는 회사에서도 면접을 볼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 흐름도 설명하라고 해요. 실제로 HTTP 서버가 뭐고, 와스가 하는 일이 뭐고, 서블릿이 하는 일이 뭐고, 웹.xml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했던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2번 이상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서블릿에 대한 깊은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